안녕하세요. 저는 자기의 회복이라는 책을 가지고 하인즈 코안 책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스타트를 끊어서 자기의 회복, 자기의 분석, 그리고 정신분석 어떻게 치료하는가까지 연말이 아주 그냥 풍성하게 이제 배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인즈 코안은 이 책의 목적을 아예 이제 저희들한테 알려줘요. 이 책은 자기의 장애에 관련된 어떤 새로운 정신분석적 고찰을 나는 하고자 한다라고 이제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회복 과정을 서술해서 자기 심리학의 윤곽을 그리는 것이 이 책의 주 목적이다라고 해요. 자기가 붕괴되고 회복됐다라는 그 어떤 지표와 표식이 될 수 있는 건 핵자기가 있냐 없냐인 거예요. 이 주체가 핵자기로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어떠한 축의 불균형 때문에 핵자기 형성이 안 되어서 병리에 있느냐, 요게 이제 또 치료돼야 될 방향성인 거죠. 그럼 핵자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뉴클리어 셀프라고 해요. 뉴클리어 셀프 딱 정의가 뭐냐, 이제 우리 계속 얘기 드릴 거예요. 포부와 이상의 축, 두 가지 축 사이의 긴장의 호, 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핵자기, 핵심 자기를 형성하게 되는데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포부와 이상의 축이 하나의 시간의 하나의 연속체로서 이행되고 가는 것, 통합되는 것, 이러쿵 저러쿵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런 면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하게 하는 핵심 자기로서 삶을 사는 것, 요것이 이제 핵자기인 거예요. 그게 통합되어서 존재감의 어떤 주도권과 지각의 독립적인 중심 안에 이 핵자기로서의 삶을 풀어나가는 자, 그게 이제 핵자기가 있는 건 거죠.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뉴클리어 셀프라 해서, 뉴클리어, 이제 우리 신체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기관이 있고, 기관에는 최소 단위 세포가 있죠. 그 세포 안에 더 작은 핵이 있는 거예요. 이 핵 안에는 이 염색체가 있죠. 염색체 안에 DNA의 정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전자, 어떤 DNA, RNA의 어떤 두 염기의 쌍을 이제 이루고 있죠. 이 두 염기의 쌍처럼 우리의 핵 자기도 두 개의 큰 축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짜잔, 이제 포부의 축과 이상의 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핵심 자기, 핵자기는 세 가지 주된 구성물이 이제 필요하다고 했죠. 그게 과대적 과시자기의 포부의 축, 이상화 부모 원상을 이상화 축, 이 두 가지 축이 딱 있어요. 포부의 축은 일단 태어나서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반영, 여기 이뻐라, 울어도 이쁘고 울어도 귀하고 똥을 싸도 귀하고 기저귀 갈다가 오줌을 내 얼굴에 갈겨도 좋고, 이런 아이고 시원하고 그냥 애기 오줌을 약이라더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안 키워봤는데 그런 거 있죠. 반영해주는. 그래서 아이가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나 셀프 좋네, 이렇게 포부의 축이 막 형성되어 가요. 내가 살다가 보면은 보니까 아빠는 힘도 세고 나보다 등치도 크고 막 이제 엄마가 아빠만 보면 막 행복해하고 나의 그녀인 줄 알았더니 아빠의 그녀였네 라는, 그래서 닮고 싶다, 저 등이 되어가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닮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의 축이 생겨요. 그게 이제 이상화 축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화된 자기 대산에 어떤 감탄할 줄 아는, 저 사람의 능력을 보면서 감탄할 줄 아는 것은 이상화 축이 잘 자란 거죠. 그래서 아빠가 수학을 가르쳐 주시고, 야, 아빠 어떻게 이런 것도 아시지? 아빠는 어떻게 저런 단어까지 아시지? 야, 이런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축이 이상화 축입니다. 어머니 축, 아버지 축이라 할 수 있고, 사랑의 축, 어떤 공격성과 이상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누군가 나를 총애하고 누군가 나를, 선생님 그거 진짜 잘해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러면 약간 포부의 축이 힘든 상태다. 어떤 분 감탄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고, 다른 사람의 PPT나 강의를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달하지? 이 감탄할 줄 모르는 존재들이 있어요. 저도 많은 부분 반성하게 되는데, 이 이상화되는 거, 상대를 보면서 저 리스펙함을 박수칠 줄 모르는 이 안타까운 자기애적 붕괴 상태, 이게 이제 이상화 축인 거죠. 이 두 가지 축이 있고, 포부, 내가 잘 되고 싶고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줬을 때 아주 뜨거운 에너지가 올라오죠. 그게 긴장이고, 긴장의 호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놈이 항상 날 좋아해. 이상해. 내가 좋아하는 애는 항상 다른 사람을 좋아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도 널 좋아했었어 라고 하면은 이게 막 미치는 게 나오는 건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내가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오늘 북클럽에서 20분 강의 동안 강연을 할 거야. 근데 선생님들이 와, 선생님 깨달았어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하나 확실히 알았네 했을 때
엄청나게 짜릿해요. 그 맛에 지금 중독이 되어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부의 축, 이상하축, 긴장의 호,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사이에 이제 재능과 기술이 막 개발되겠죠. 저도 처음에 PPT 이렇게 만들지 않아서 색깔이나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내가 영감 얻은 걸 어떻게 기획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시도하다 보니까 뭐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지만 지금의 저의 수준의 재능과 기술이 이제 가득 채워진 건 다른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포부와 이상이 적합한 그 분야에서의 긴장이 있기 때문에 재능과 기술이 개발됩니다. 요 세 가지가 있을 때 핵심 자기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초창기 때 1차적 결함이 생겨요. 어머님한테 반영을 못 받는다거나 이상화해야 될 자기 대상 채널이 좀 붕괴가 되었을 때 1차적 결함이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의 행동, 성격 장애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 영역에서 어머님이 너무 어렵고 공공스럽고 어머님 자체도 지금 공감이 수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참 어렵죠. 그리고 아무리 아이에게 100% 집중한다고 해도 아이의 주관적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아이가 엥 울 때 택배 아저씨 오면 택배 아저씨 갔다 온 사이에 아이는 반영받지 못한 포부의 축이 붕괴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코아지 계속 얘기하지만 적절한 좌절은 괜찮지만 치명적인 좌절이었을 때는 이런 징후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일단 행동부터 보시면 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결여되어서 이 자존감 결여된 걸 어떻게 자신감을 채워넣느냐 봤을 때 난잡한 성행위에 대한 환상과 망상을 계속 출현시켜서 거기 안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자리하게 돼요. 그래서 자존감 결여된 것을 높이려는 시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자, 두렵고 자기 파편화될 것 같은 느낌. 뭔가 누군가 등을 따라갈 수 없고 따라갈 등이 없다라는 건 사실 삶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오는 자기 파편감이 외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미친 듯 다 허기에 음식을 쳐넣는 이런 헛지가 먹는 허기를 면하려고 하는 제가 연기했을 때 봤을 때 제가 참 존경했었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치명적인 좌절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하루에 파닭을 한 마리씩 먹기 시작하는데 끝도 없는 허기짐과 끝도 없는 월트 디즈니의 공주들을 보면서 내 환상과 난 저렇게 될 것이다와 파닭과 이 지금 이게 너무 안 맞잖아. 공주님 되려면 파닭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걸 내 입에 넣고 있으니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내가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 자존감 결여와 파편화된 느낌들을 행동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자기애적인 게 뭐가 있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격장애에서는 뭐가 있냐?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방어로서 흥분된 활기를 이제 발산해요. 이제 조적 방어인 거죠. 내 안에 있는 나 원래 우울하고 내가 가장 쓸모없는 존재인 거 나도 알고 얼마나 하찮고 그 내가 도전한 세계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요. 너무나 알아서 이 우울감을 상쇄하기 위해서 해피한 거죠. 그냥 뭐 다 아름답고 뭐 다 될 것 같고 내가 손대면 뭐 다 고쳐질 것 같고 뭐 이런 아주 흥분된 활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는 사실 낮은 자존감의 우울감과 계속 거절당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반응에 대한 끝없는 확인, 지원받고 싶은 열망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한 재작년 정도 때 강의를 처음 이제 올라왔을 때 뛰쳐나가고 싶고 뭔가 좀 공황스러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뭘까 했을 때 내가 강의를 했을 때 주의 집중을 못 시키는 것에 대한 이 반응받고 싶은 끝없는 허기가 자기애적인 성격이 발휘되어서 격분하여 뛰쳐나가고 싶었다는 내 상태를 알게 된 거죠. 그건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열심히 타이핑 치면서 들을 수도 있고 생각하느라고 좀 약간 골몰하는 건데 나는 반응받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자기애적 파편감이 드러나겠다는 공포에 휩싸여서 저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그런 자기애적 성격장애들이 얕게든 강하든 우리한테는 다 이렇게 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우리 코아스는 어떻게 치료하는가 참 궁금하죠. X 사례를 가져왔어요. 여기 사례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X 사례를 가지고 이 붕괴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이 두 축의 그 붕괴를 어떻게 창조적 긴장과 또 이제 핵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X는 20살에 이제 이 코아스의 동료 분석가 사례예요. 그래서 같이 이 사례를 함께 하려고 코아스에 왔는데 이 X에게는 혜택받지 못한 고통받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무한한 소망과 환상이 많았어요. 성직자의 꿈, 돕고 싶고 뭐 고아와 과부하 같은 자들을 자기는 없는데 그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싶었어요. 원래 우리가 A제곱, 나를 제곱하려면 나한테 있는 걸 B제곱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없는데 대상을 자꾸만 이렇게
잘 해주고 싶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끝없는 어떤 환상에서 비롯된 어떤 행동적인 어떤 활기였었던 거죠. 그래서 평화봉사단에 입단하려고 시도했는데 사실 잘 안 됐어요. 잘 되지 않고 시도가 자꾸 좌절되어서 주체였던 그 절망감 때문에 우울감 때문에 이제 처음에 분석받기 시작했죠. 근데 분석을 받다 보니까 이 X의 배후에는 더 심각하고 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진정한 동기는 성적 장애에 대한 수치심이 좀 있었어요. 어떤 성적 장애의 수치심이 있었냐면은 동성애적 환상이 굉장히 출몰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수음행위, 자위를 한 거죠. 동성애적 환상을 통해서 자위를 하고 그것이 거의 중독 수준으로 계속 이행되어가지고 참 어려웠다. 근데 성경험은 1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섹스는 못하는데 자위만 해. 그래, 물론 이제 남자들 뺄 걸 빼고 이제 줄 걸 줘야 되니까 빼야 되지만 이게 동성애적 환상이 너무 출몰돼. 그러니까 봉사단에 입단해가지고 사람을 도와주는 굉장히 이제 고귀한 성직자가 되고 싶은 과대자개가 있는데 자기의 내적인 실정에서는 동성애적인 그런 어떤 수음 행위를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아주 분리되어 있는 거죠. 찢어져 있고 아주 내면이 파편되어 있는 수준을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례를 좀 해석하고 분석하는 이제 사례를 가려고 합니다. 자, 이 X 사례 중심으로 가려 하는데 핵자기를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일까라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포부와 이상이라는 두 가지 축과 그 다음에 이상화에 의한 반영에 대한 긴장의 호가 형성돼야 우리는 핵자기를 만들 수 있는 항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자기를 갖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보시면 두 가지 기본 심리적 기능 우리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이제 집에 가면 제 맨맨거려. 포부 이상, 포부 오른쪽 포부 왼쪽 이상 계속 맨맨되면서 잠자기 전에는 양 한 마리 포부 이상 계속 할 건데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두 가지 축. 우리의 정신적 구조에는 형성되냐면 아이가 배설물을 이렇게 싸잖아요. 자기가 먹은 걸 가지고 처음으로 공장이 돌아가가지고 생산품이 나온 거예요. 이 생산품이 나왔는데 엄마가 와, 이런 똥을 싸다니 너 참 신기하다. 내가 먹인 건 감인데 이 똥이 나오다니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똥 자체 아이가 배출한 이거 자체로 너무 귀하다고 여겨주고 대단하다고 반영해주는 것, 이런 반영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자기가 막 생겨요. 포부의 축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어머님 받아주고 또 아빠를 향해서 아빠를 배울 게 있고 이 두 축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배설물은 그냥 배설물이 아니라 나라는 나, 셀프, 자기, 정신 구조 이거를 만드는 것의 하나의 상징물로 배설물이기 때문에 아이는 배설물에 대한 반영이 내 안에 내 자기감을 반영받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건강한 내가 슈퍼맨이다 라고 이제 생각도 하면서 세상을 향한 배짱과 포부가 이렇게 막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이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뭐또 없는데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성분들은 뭐 불알 두 쪽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산다 하지만 저도 뭔가에 두 짝 가지고 그냥 막 뭔가를 해요. 뭔가 땅땅거리면서 하고 저희 어머님이 너는 어쩜 이렇게 부모로서 내가 이제 유산도 없고 돈도 없고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쩜 끝도 없이 꿈을 꾸니? 저희 엄마가 저를 되게 신기해 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부모님께 배운 거나 부모님 삶을 봤을 때 뭐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 삶을 이렇게 해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았기에 나도 내 영역에서 내 삶을 가진 것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에 발표도 많이 하고 자기 주장, 자기 포부에 대해서 외침이 참 이제 잘 자라난 케이스가 이런 반영을 잘 받고 그리고 이상도 잘 하고 요런 아주 건강했죠. 근데 여기에 결함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아이에게 전체적인 이런 자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능력, 뭐 공감이 적절하지 못했고 치명적이었고 엄마의 욕심이 아이를 키웠고 아빠가 자기 와이프한테 벗어나기 위해 아들을 넣고 본인이 나간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두 부부가 자녀에게 반응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아이는 점점 자기가 이제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배설물을 만들어서 이거를 아버지라고 했지만 아버지한테만 배우는 거 아니죠. 머리 상징 속으로 아버지에게 배우고 조절하고 성숙해가는 이런 전체적인 나의 응집적인 자기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고갈되고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것의 기쁨을 포기하게 돼요. 우리 여기서 발표도 하세요.
이렇게 뭔가 이제 선택이지만 주춤하고 있는 내적을 보면은 내가 고민해서 내 포부와 이상의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 기쁨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래서 속은 속대로 썩고 겉은 겉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아주 주저되는 양태들 보면 자기애적 성격이 어떤 구축되어 있는 두 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기쁨을 포기하게 돼요. 그럼 점점 자기는 줄어들게 되고, 이 자기의 줄어듦을 좀 안도감을 위해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행동장애, 어떤 환상이나 또 이제 파편되는 그 파편된 것들을 쾌락을 의지해서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지금 보고 보면은 과대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과대적여지고요. 남근 안에 또 남근이 있는 이런 큰 페니스에 대한 선망, 큰 어떤 여성성에 대한 선망, 이런 것만 굉장히 이제 왕왕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스스로 고립되고 모든 것이 성화되어서 과시적으로 몰두하게 되는 그런 양태로 지금 비어져 있는 자기애적인 어떤 파편감을 채우고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이 X 사례를 이제 좀 살펴보려 하는데, 그러기 전에, 네, 부모의 심각하고 왜곡된 공감적 반응은 약하고 파편화되기 쉬운 자기를 만든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반영받지 못한 자기는 원초적으로 과대주의가 돼요. 나 이만해, 부풀려. 저 진짜 거짓말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순간에 내가 좀 약간 밀리는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내가 거의 영분이 되고, 나 뭐 갑자기 뭐 대단한 사람을 알고 있고, 보거 중에 상보거였어요. 그 속에 독을 품고 보거가 되더라고요. 또 한켠에서는 자기가 살아있고 존재한다라는 걸 계속 느끼고 시도하기 위해서 신체의 성감대를 거의 이제 중독적으로 수음행위도 하고, 그리고 환상으로는 모든 남자와 모든 여성이 내 주물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 환상들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런 양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X 사례를 1번과 2번의 두 축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X의 성격은, 자기의 성격은 굉장히 우월했고요. 거만했었어요. 뻐쩡뻐쩡대고 위아래 없고 막 이랬어요. 자기 고백하는 것 같아서. 현세적이지 않은 종교적인 목표들이 있었어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지 않고 그저 종교적으로 내가 뭔가 성스럽고 사람들을 돕고 이런 뭔가 좋은 어떤 위치를 자기를 자꾸 이제 올려놨었죠. 특히나 그리스도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어마어마한 과대적인 환상이 많았었어요. 이 X의 내적인, 그리고 X가 경험한 어머니 축과 아버지 축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어머니는 이 X에게 소년 예수와 동정녀 마리아의 관계를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이게 딱 봐도 자기 엄마와 자기 아들의 관계를 투사하고 거기에다 전치시켜가지고 그 관계를 약간 섹슈얼하게 얘기하고 본인의 욕망을 계속 투여하죠.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내 욕망, 내가 배설한 배설물에 대해서 반영받는 게 아니라 엄마의 욕망이 이미 거세되고 이미 결핍된 반영을 받기 때문에 반영에 실패를 해요. 왜냐면 자기 어머니 욕망으로 계속 유혹을 하니까. 이랬기 때문에 자기 포부의 축이 무너져 있는 거 어떻게 대체하냐면은 자기를 부풀려서 엄마가 요청하는 그 사람이 돼야지. 자기의 꿈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 배설물은 없고, 엄마가 요청하는 배설물의 색깔, 엄마가 요청하는 배설물의 모양, 엄마가 생각하는 시기, 이런 거에서 파생되는 그 결함이 자기 과대적으로 계속 투영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일시, 난 신 같아, 신이 되어야 돼,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목회자가 꿈이었지만 목회자로서 절차를 1도 밟지 않았어요. 아까 성에 대한 환상은 많지만 성관계를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이 포부의 축이 무너지면요, 내가 세상을 나가면 허접쓰레기인지 알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걸 도전을 못해요. 환상만 큰 거죠. 너무 아팠어요. 공부하면서 왜 X 사례일까? 접니다. 네, 저 X의 또 호소 중에 하나가 수음행이었잖아요. 자위를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근데 자위할 때 뭐냐면, 옛날에 우리 왜 저 자위할 때마다 성경이 들려요, 저 자위할 때마다 CCM이 들려요. 그래서 미치겠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 CCM을 이렇게 들었을 때 하나님께 뭔가 찬양했을 때 고향감과 성으로 고향하는 게 부합하기 때문에 그게 같이 뜨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수음행위를 할 때 어땠냐면, 영성체를 받는, 목회자로서 영성체를 받는 순간에 그 어떤 힘을 부여하는 사제의 페니스를 본인이 흡입하는 그런 동성애적인 관계를 환상으로 띄우면서 굉장한 안정감과 굉장한 어떤 짜릿함과 자기감이 탁 뭔가 진정한 응집은 아니죠. 파편된 게 그냥 딱 모아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 했을 때 이상화축을 살펴봐야 돼. 아버지 축. 어떤 아버지의 경험이 있기에 이런 강력한 페니스에 대한 환상이 있을까?
이 X는 이상화된 자기 대사 배울 수 있고요. 내 꿈이 저렇고요. 나도 저렇게 멋있게 돼야지.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다가 선생님 되게 존경하는데 선생님이 너무 너무나 인간적이었어. 니체가 말하면 너무나 이제 말세인이었어. 그러면 뭐야? 너무 경노하잖아요. 내가 따라가야 될 등인데 왜 등이 왜 이렇게 허접해라고 했을 때 사실 내 안에 부풀리는 나의 허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잖아요. 이 대상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상화된 자기 대상이 추구했는데 그 감탄해야 될 것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긴밀하게 경험했던 접촉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탄이 중지되었으면서 그것이 성인의 힘, 특히나 이제 성직자, 되게 튼튼하고 우람하고 본인 상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상에 그 큰 페니스의 함입, 그 성화된 관음증적 몰두가 있었다. 이게 본인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고독시키고 끊임없이 자기애적 경로에 휩싸이게 되게 하는 어떤 포인트다. X가 자기애적 경로 때문에 폭발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이 있었는데 유산을 분배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내 것까지 빼앗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인데 나에게 와야 되는 유산이 왜 엄마한테 가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를 앉혀놓고 엄마 이래 해서 이런 건 나한테 분배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경로가 금치 못할 정도로 이제 치받아 올라온 거죠. 여기 이제 분석가는 이거 너무 과하다. 난 자기애적 경로가 있네라고 분석해 보았더니 사실 내적으로는 어머니가 내가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건드려져서 아버지가 나에게 힘을 부여하는 걸 중간에 다 거절하고 빼앗는 존재를 인식했기에 그 내적인 게 폭발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어떤 실수를 범했다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였다. 그래서 부정적 이상들, 가치들, 목표들, 내가 내 자기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게 한 대상들, 그 경험들에 대해서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에 대한 깊은 비난이 있었던 것이 이제 출몰되었다라고 이제 분석됩니다. 아이들 갑자기 막 화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왜 기승전결이 없이 왜 결론만 왜 이렇게 화가 나 했을 땐 그 안에 툭 건드려져 있던 원래 아들, 특히나 이제 저는 딸이었지만 딸도 그렇지만 내가 따라가고 존경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방해할 때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것을 자기애적 성격과 행동장애로 우리가 경로하는 걸 분석해보면은 원체적으로 내가 고통스럽지만 좌절스럽지만 배워야 될 거 배우고 싶어하는 주체의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기의 장애는 핵심자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건전한 관계에 대해서 박탈당하면 자기애적 장애가 생겨. 그래서 이상화 축과 반응이 주는 축이 손상되기에서 복구되지 못한 결과가 자기애적 장애야. X 사례가 그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주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긴장의 호가 좀 필요해요. 긴장의 호는 자신의 포부, 아까 포부의 축에 떠밀리고 이상들에 이끌리는 개인의 기본적인 축인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한테 포부에 의해서 떠밀리면서 이렇게 힘도 받고 그리고 이상을 향해서 이끌려가는 그게 너무 필요한 주체들인 거죠. 저도 지금 여기 앞에서 막 안 떠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는요 이게 진동이 너무너무 심해요. 저주파 치료 왜 받나 몰라. 이거 한 번 하면 아주 근육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좀 삶이 좀 사는 것 같아. 숨 좀 쉬어요. 저주파 긴장의 호가 있는 걸 우리가 하다 보면요 상기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드리자면 자 이제 서로 떨어져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긴장의 경사도가 막 생겨요. 그래서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막 이렇게 흐르는 이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어떤 호가 생기고 텐션 아크라고 하는 긴장의 호 요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할 때 행동을 촉진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어느 날 이제 좀 자기애적 장애였던 것 같아요. 자기애적 장애가 심해가지고 이제 참 삶에서 많은 이제 철퇴를 받고 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교수님도 너무 멋있으시고 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구나. 와 이 선배님들께서 어떻게 삶을 갈아 넣으시면서 사시는구나. 어떤 과정을 지금 본인께서 충분히 해석하며 나아가면서 삶을 잘 사시려고 하시는 이상화축 그분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판에서는 딴 걸로 증명받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공부로 쇼부 볼 때는 공부로 쇼부 봐야 되고 또 정확히 운동으로 이제 증명받아야 되는 건 운동의 재능과 기술로 이제 쇼부를 봐야 되는 건데 이곳에서 책으로 증명받아야 되는 이상화된 자들에게 이제 칭찬받으려면 책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걸로 이제 가지고 온다든지 정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기 객기를 부린다든지 이런 거는 이런 긴장의 호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책을 봐서 이거 진짜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오늘 이제 코아 처음 보시는 분들 진짜 많이 어렵죠. 책이 그리 쉽게 써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든 해서 왔을 때 리허설부터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이거 그 PPT 장난 아닌데 했을 때 짜릿짜릿함이 그때 내가 증명받고자 하는 대상에게 정확하게 이제 칭찬받고 이상의 그런 반영을 받았을 때 그때가 이제 긴장의 호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강의 신청 받잖아요. 강의 신청 받을 때 미래 나에게 이제 그걸 넘기죠. 미래 내가 잘할 거야. 미래 내가 다 하겠지. 미래 나는 과거의 나에게 너 왜 했어? 너 이거 쉽지 않은 책인데 왜 했어? 근데 맡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 왜 해야 되지 하면서 자기가 이 행동을 촉진해요. 계속 그 안에는 부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확인받고 증명받고자 했던 그 대상에게 칭찬받았기 때문이에요.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으로 증명받고 싶은 세계에서야 김연아지 갑자기 3D 프린트기에 가가지고 긴장의 호가 생기겠어요? 그 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상과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고 재능과 기술을 탑재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X는 어땠냐? X가 어느 날, X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에 대한 환상도 많았고 몽상하고 계속 이렇게 좀 망상증이 계속 많았었어요. 현실에서 뚫지 못하니까. 그래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시카고로 떠나고 있었는데 산악지역에서 자기의 습관대로 공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공상이 떠올랐냐면은 자기가 이제 차를 몰고 왔어요. 차를 몰고 왔는데 이게 엔진이 가다 서다 하다가 멈춘 거예요. 이 멈춘 내 차를 이렇게 사유하다가 이제 차를 세워봐서 이렇게 지나가는 차를 세워보고 도움을 구해봤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반영해주지 않고 그냥 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또 해봤어요. 이 생각하다 보니 아주 옛날에 낡고 오래된 휘발유가 있었어. 근데 그 안에 기름을 내가 꽉 채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X가 이만큼까지 생각해낸 것은 분석을 통해 분석가의 이상화축이 이게 형성됐기 때문에 자기의 망상이 자기식이 아니라 뭔가를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가 있었지. 그래서 기름을 원하는 만큼 내가 넣고 다시 주유를 해서 출발을 한 그 공상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석가가 이거 너무 특징적이다. 그래서 주목하게 됩니다. 이 낡고 오래되고 기억에 남지 않은 걸 이 내담자가 낡고 오래된 것을 기억해낸 사건. 이거 계속 주목하고 어땠냐고 계속 추궁하고 이렇게 좀 추궁이 아니라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또 하나의 기억이 생각났는데 어느 숲속을 거닐었던 것을 이제 떠올리게 된 거예요. 자동차의 망상에서 휘발유의 자기 인식을 하고 나서 오래된 기억 중에 하나가 이제 끄집어 올라왔던 거죠. 이 숲속은 그에게 어떤 긴장요를 가져다 줬을까 이게 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아버지와 숲속을 둘이 걸었던 게 기억에 났던 거예요. 엄마의 말로 의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갔어.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정서적 교류가 없었어 라고 말로도 듣고 본인도 정서적인 교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저기 휘발유통처럼 낡고 기억이 오래된 자기 같은 그 기억 하나가 나온 거죠. 그래서 부자지간의 친밀감이 가까이 느꼈던 기억을 해냅니다. 이게 우리가 정신분석이 왜 위대하냐면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한풀이 하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저 캐캐 묵은 기억 하나를 끄집어 와서 나의 부실했던 이상축, 두 축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의 기억 탐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과거만 읊조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면 낙엽을 보거나 나뭇잎을 보면 다 아셨던 거예요. 이 아이가 봤을 때 이 낙엽 이것저것을 다 알았었고 발자취를 봤을 때 이건 사슴발이야, 이건 멧돼지 발이야 이런 거를 추적하면서 숲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이제 관역에 화살을 맞추는 방법,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 X는 그 말을 경청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들었던,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었던 학생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이상추, 항상 남자 대상을 나를 버려, 그리고 내가 따라갈 등이 없었어가 아니라 비범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감탄할 만한 선생님이고 인도자였어. 그리고 훌륭한 사냥꾼이었어. 이상축이 든든하게 이제 세워지는 거죠. 포부의 축 최악이었어요. 엄마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다 분열됐는데 아버지 이 기억 하나로 이상화축이 싹 쓰기 시작하니까 나 성직자가 아니라 나 진정한 나를 찾아야겠다라는 긴장의 호의 짜릿함이 이제 생성되게 된다는 거죠. 분석이 그런
살아가는 기쁨과 내가 자랑스러운 승리감,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저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해요. 근데 온몸으로는 내가 강의하고자 하는 걸 요청을 해. 근데 원장님 왜 저한테 그런 거를 저도 처음 해요. 아니에요. 저도 옛날 이제 끝났고요. 이제 조용히 살려고 합니다. 조용히 살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이걸 풀어 제끼면서 살아야 되는 운명이 있는데 내가 아닌 척 자기애적 어떤 상처들로 인해서 꽁꽁 숨겨놨어요. 근데 끊임없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던 대상과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나 이거 해야 돼. 나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떨리는 마음이면 감당해야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발달적인 움직임이라는 걸 해요. 특히나 소년에게는 처음에 반영자기 대상의 어머니로부터 좀 힘들었어? 그러면 이행해. 이상화 자기 대상 아버지로 옮겨가. 그러면 거기에서 긴장의 호인 그 재능과 기술이 재활성화되면서 나 이렇게 살래. 나 진짜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책임도 영광도 그리고 실패의 좌절도 다 내 몫으로 여겨지는 게 진정한 자기의 어떤 응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자기들은 폐기되고 내 재능과 기술이 활발할 수 있게 되는 고술이 이행된다는 거죠. 하나의 축 부셔야 걱정할 거 없어. 한 축을 키워 이래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핵자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핵자기는요 A부터 Z, 알파와 오메가가 영속적인 거예요. 여기 가면 저 사람, 저기 가면 저 사람. 이럴 땐 이런 사람, 저럴 땐 저런 사람. 10대엔 이런 사람, 20대엔 저런 사람. 이게 아니라 쫙 이어지는 거예요. 저기 엔잡러 시대죠. 우리 잡이 많으면 무슨 엄청난 실력가고 그런 거라기보단 내가 내 인생의 청사진을 풀어 제끼는 거죠. 제가 이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왜 가족 체계 봤을 때 내가 정신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집안의 수수께끼가. 그거를 풀어 제끼는 게 제가 태어난 이유고 죽어야 될 이유였던 거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거 육체적인 여러 가지 있다면 그게 핵자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핵자기는 몸과 마음, 성격,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이 풀어지는 거 나의 것이 쭉 풀어지는 거. 그래서 항구성, 영원히 나의 그 일관된 어떤 속성들로 쭉 풀어나가는 게 이제 핵자기가 있는 사람이다. 자 보면은 이제 핵자기가 나는 참 많이 없었다. 핵자기가 형성되기가 어려웠었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핵심자기, 핵자기가 확립된다. X가 전혀 모르고 자기 핵자기로 산 게 아니라 누군가의 욕망으로 아니면 무엇에 대한 분기로 살았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다가 이 낡고 오래된 기억 하나를 분석 상황 속에서 이제 포착하고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다 보니까 나의 핵자기, 내가 어떤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X는 새로운 목표를 체득해요. 나는 목회자 아니야. 나 교사와 안내자. 왜냐 나에게는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어. 이상화된 부모 원상으로서의 핵심자기의 패턴을 택하는 진정한 자기의 응집된 핵자기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갔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이렇게 동일한 사람으로 돼야 돼요. 여기 가선 저런 모습, 이 일 저 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아직도 자기의 그 두 축이 아직 부실하다라고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사람으로서 과거를 회상하고 인식하고 내 미래의 상상을 투사하면서 내 청사진이 풀어제낄 수 있는 걸 투사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이제 핵심 자기가 있는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결과로 코앗이 종결 언제 하냐라고 했을 때 타당한 종결 국면이 확립되고 그것의 극복 과정을 거친 후 방금 말했던 전에는 악화되어 있고 약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던 이런 피분석자의 핵심 자기가 나의 그 긴장의 호, 내가 존경하고 존경한 대상에게 총애를 받았을 때 생기는 그 짜릿한 그 긴장의 호가 있는 거, 그것이 기술 그런 것들이 포부와 이상으로 구성된 그 인격의 중심의 목적을 스스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삶의 의미감 그리고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추진력과 자립적인 자신의 단위로서 나를 충분히 강화시키고 통합했다면 그것은 자기애적 성격장애 분석의 성공적인 종결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핵자기 하려면 포부, 이상, 긴장의 호, 요 세 가지 요소가 탄탄해야 된다라고 이제 코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핵자기로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꿈꾸시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